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식입니다. 올해 68, 공무원 생활 35년을 마치고 작년에 정년퇴직했어요. 아침 8시. 저는 늘 그랬듯이 안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벌써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40년을 같이 살았지만 순자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3살 어린 65인데도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척척 해내죠. 여보, 일어났네?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줍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짧은 머리, 수수한 앞치마 차림새. 언제 봐도 든든한 우리 집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순자.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식탁에 앉아 순자가 김치찌개와 갓 담근 겉절이를 내놓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정말 기가 막힌 손맛이거든요. 동네 아줌마들이 비결을 물어봐도 순자는 그저 웃기만 할 뿐입니다. 또 맛있게 담갔네. 비법 좀 가르쳐줘. 뭘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정성껏 하는 거예요. 순자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겸손하고 소박한 게 순자의 매력이죠. 밥을 먹으면서 요즘 들어 느끼는 미묘한 변화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순자가 부쩍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오후 5시면 어김없이 집에 있었는데 요즘은 6시, 7시에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디 나가는 일이 많네? 동네 부녀회에서 환경정화 활동한다고 해서요. 자주 나가게 되네요. 순자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제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자의 휴대폰이 윙윙 울렸어요. 순자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제가 보지 못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어요.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진지한 톤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짧은 통화를 마친 순자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누가 전화했어? 부녀회 회장님이요. 다음 주 계획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순자는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휴대폰을 보려고 하자 슬쩍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별일 아닌 전화도 저에게 들려주곤 했는데 말이죠. 오후에 마트에 같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가 장을 보는 동안 저는 옆에서 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자가 채소 코너에서 양배추를 고르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 주부들이 야채를 고를 때는 이것저것 만져보고 골라내잖아요. 그런데 순자는 마치 뭔가를 확인하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재빠르게 양배추 몇 개를 골라 담았습니다. 순자야, 그렇게 급하게 고르면 어쩌니? 미안해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해서요.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가 순간 몸을 굳히더니 고개를 살짝 돌려 뒤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장보기를 계속했습니다. 왜 그래? 누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냥 뭔가 부딪힐 뻔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순자는 계속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운전 조심해. 왜 자꾸 뒤를 봐? 요즘 교통사고가 많다고 해서요. 조심하려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순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요리하던 순자가 조용했어요.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한가 봐요.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피곤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하고 날카로워 보였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자가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왔거든요.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는데 한참이나 걸렸어요. 순자야, 뭐 하느라 이렇게 늦었어? 내일 입을 옷 좀 준비하다가요.
어둠 속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품에 안겨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오늘은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라지만 요즘 들어 순자에게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저는 문득 순자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깊이 잠든 것 같았는데 왜인지 그 숨소리마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다음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조카 해리가 서 있었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해리는 제 형의 딸로 올해 29입니다. 경찰대를 나와 지금은 강력계 형사로 일하고 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똑 부러지는 성격의 소유자죠. 어머, 해리 왔네. 순자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해리는 어릴 때부터 순자를 많이 따랐거든요. 삼촌, 삼모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너는 요즘 사건이 많아서 바쁘다며? 네, 정말 바빠요. 사실 오늘 온 것도 삼촌들께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해리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요즘 신종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리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의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경계심을 늦추는 거죠. 그때 해리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용의자 중 한 명의 뒷모습이에요. CCTV에 찍힌 건데 얼굴은 안 나왔지만 체형이나 걸음걸이를 보면 제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실루엣이 순자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키며 체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이 사람 뭔가 낯익은데? 그러게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순자도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 보였어요. 그저 평범한 표정으로 해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삼모, 이 사진 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그냥 평범한 아줌마 같은데? 요즘 사기꾼들이 참 교묘해졌네. 순자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진을 보는 순자의 눈빛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이 사진 속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해리가 저와 순자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글쎄, 동네에 비슷한 체형의 아줌마들은 많지. 특별히 누구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정말 순자와 닮은 구석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이런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웃처럼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큰 돈을 뜯어가거든요. 해리는 계속해서 사기 수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해리가 자꾸 순자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삼모는 평소에 어떤 활동을 하세요? 별거 없어? 그냥 집안일하고 가끔 부녀회 활동 정도지. 부녀회에서는 주로 뭘 하시는데요? 환경 정화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거. 별로 특별한 건 없어. 해리와 순자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순자와 해리는 편하게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왜인지 서로를 탐색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삼촌? 최근에 집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본 적 있으세요? 수상한 사람들? 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낯선 사람들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곰곰 생각해 봤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글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순자야, 너는 어때?
저도 특별히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순자가 대답할 때 살짝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바로 대답하는데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휴대폰으로 이상한 전화를 받은 적은 있으세요? 휴대폰? 순자가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해리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확실히 봤어요. 아, 가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오는 일은 있어요. 그런데 받지 않으니까? 그건 잘하신 거예요. 요즘은 전화 사기도 많거든요. 해리는 1시간 정도 더 머물면서 각종 사기 수법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당부하며 집을 떠났어요. 해리가 간 후 저는 계속 그 사진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순자와 닮은 구석이 많았거든요. 순자야, 아까 그 사진 정말 너랑 비슷하던데? 설마요? 그냥 비슷한 체형의 중년 여성일 뿐이에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해리가 보여준 사진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하니 이미 치워버렸다고 하더군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해리의 눈빛도 그렇고 순자의 미묘한 반응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사흘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순자가 큰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집에서 혼자 뒹굴거리고 있었어요. 여보, 장 보고 올게요.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순자가 큰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뭘 그리 많이 사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 집안 정리나 할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순자가 다 해주니까 제가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안방 장롱을 정리하다가 뒤편에 틈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장롱과 벽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떨어진 건가? 손을 뻗어 더듬어 보니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장롱을 조금 앞으로 당겨보니 작은 금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금고였어요. 언제 순자가 이런 걸 사서 숨겨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제법 묵직했습니다. 비상금이라도 넣어놨나 싶어서 번호를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순자의 생일, 제 생일, 결혼기념일. 여러 번호를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순자가 가끔 중얼거리던 숫자가 생각났어요. 617. 순자가 가끔 날짜를 헷갈릴 때 이 숫자를 말하곤 했거든요.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열렸네. 금고 안을 들여다보니 예상과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이나 현금이 아니라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었습니다. 맨 위에 있던 건 여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자는 해외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권이 있을 리 없거든요. 여권을 펼쳐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사진은 분명 젊은 시절의 순자였는데 이름이 박진희로 되어 있었어요. 순자의 본명은 박순자인데 말이죠. 박진희? 이게 뭐지? 여권을 자세히 보니 발행일이 1975년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출입국 도장들이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출입국 도장이 빼곡히 찍혀 있었어요. 언제 순자가 이런 곳들을 다녔다는 거죠? 다른 여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순자의 사진이지만 이름은 또 다르게 되어 있었어요. 김미선, 이영희. 모두 다른 이름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넘겨보기도 힘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 밑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은 순자의 사진들이었는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장은 군복 같은 옷을 입은 순자의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인데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정글 같은 곳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순자가 뭔가 장비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장비가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해리가 보여줬던 그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뒷모습이지만 확실히 순자였어요. 이게 해리가 보여준 용의자 사진이잖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해리가 찾고 있던 사기꾼이 바로 우리 순자라는 말인가요? 서류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한국어로 된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킬링필드 작전 완료. 대상 제거 성공. 철수 준비. 킬링필드? 대상 제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메모에는 날짜와 함께 암호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박진이라는 서명이 있었어요. 박진이? 순자가 박진이었다고? 더 뒤져보니 신분증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이름, 다른 주소로 되어 있었지만 사진은 모두 순자였어요. 마지막에 있던 건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들이 모두 암호명 같았습니다. 코브라, 이글, 팬텀, 골드. 뒤에 숫자가 붙어 있었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12월 15일. 마지막 임무 완료. 이제 정말 평범한 주부가 될 수 있을까? 영식이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제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1978년이면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순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구나.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황급히 금고 안에 물건들을 다시 넣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장롱을 원래 자리로 밀어놨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순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는데 지금 제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왔어? 오래 걸렸네. 시장이 너무 붐벼서요. 좋은 재료 사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순자가 부엌에서 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도대체 순자는 누구인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금고 안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권, 사진, 그리고 그 이상한 메모들. 킬링필드, 대상 제거, 박진희.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순자가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평온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그 얼굴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박진이라는 이름으로 해외를 다니면서 뭘 했던 거지? 결혼 전 순자에 대해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었어요. 서울 변두리에서 혼자 살고 있던 25의 여성.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특별한 직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얘기를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워낙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어서 복잡한 과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새벽 2시쯤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과거를 차근차근 돌이켜 봤어요. 순자와 처음 만난 건 1976년이었습니다. 저는 29, 순자는 26이었죠.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참 착하고 순박해 보였어요. 저는 특별한 취미나 경력이 없어서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첫 만남에서 순자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겸손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피한 게 아닐까요? 결혼 전 약 1년 동안 만나면서도 순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별거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1977년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순자 쪽 하객이 거의 없었거든요. 친척도 없고 친구도 몇 명 안 됐습니다. 가족들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친구들도 다들 바빠서요. 그때는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의도적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순자가 중얼거리던 단어들이 있었어요. 브라보, 찰리, 델타. 뭔가 암호 같은 말들이었는데 물어보면 텔레비전에서 들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순자가 잠꼬대를 하는 걸 들었어요. 타겟 확인, 브라보 팀 대기, 오버. 군대에서나 들을 법한 용어들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78년 겨울이었나요? 순자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료를 받으면서 순자가 의사에게 한 말이 이상했습니다. 총상 흉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래된 거라서요. 총상 흉터요? 언제 다쳤나요? 어릴 때 사고로요. 의사가 의아해하면서 흉터를 자세히 봤는데 꽤 깊고 선명한 흉터였어요. 어릴 때 사고로 생길 만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순자에게는 몸 곳곳에 작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팔뚝, 다리, 등에. 물어보면 어릴 때 다친 거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순자가 벌써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밤에 잠 못 잤어? 뒤척이는 소리가 나던데. 아, 좀 답답해서. 괜찮아? 순자는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아침을 차려줬어요.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김. 변함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순자는 이제 완전히 달랐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지만 속으로는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순자야, 혹시 결혼 전에 해외에 가본 적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자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해외요? 없어요.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가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텔레비전에서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고. 저는 여행보다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순자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순자야, 너 본명이 뭐라고 했지? 이번에는 순자가 확실히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본명요? 박순자죠.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 그냥 어제 동창회 명단을 보니까 동명이인이 많더라고. 아, 그렇구나. 저는 평범한 이름이라서요.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긴장감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웃으면서 대답했을 텐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순자가 또 나간다고 했어요. 부녀회에서 환경정화 활동한다고 해서요. 저녁까지는 들어올게요. 요즘 부녀회 활동이 많네? 네, 연말이라서 바빠요. 순자가 나간 후 저는 다시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어제 본 것들이 꿈이 아니었나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전히 그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박진이라는 이름의 여권들, 이상한 사진들, 그리고 킬링필드라는 단어가 적힌 메모.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 여권의 출입국 도장을 보니 1975년 6월에 베트남에 들어가서 1978년 11월에 나온 기록이 있었어요. 3년 넘게 베트남에 있었다는 뜻인데 그 시기는 저와 만나서 결혼하기까지의 기간과 겹쳤습니다. 그럼 순자가 저와 만나면서도 베트남을 오갔다는 건가? 더 충격적인 건 1977년 4월 출국 기록이었어요. 저희 결혼식이 1977년 5월이었거든요. 결혼식 한 달 전까지 베트남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순자가 친구 결혼식 때문에 부산에 간다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사실은 베트남에 갔던 거였네요.
사진들을 다시 보니 더 섬뜩했어요. 젊은 순자가 뭔가 무기 같은 걸 들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 정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모두 진지하고 긴장된 표정들이었습니다. 관광 여행 사진이 아니라 뭔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킬링필드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녁에 순자가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오늘 활동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쓰레기 줍고 꽃 심고 그런 거요. 순자는 평소와 똑같이 대답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부녀의 활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밀스러운 일을 했을까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제가 알고 있던 순자가 맞는지.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순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순자야, 내가 뭘 좀 물어봐도 될까? 아침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뭘요? 결혼 전에 정말 해외에 가본 적이 없어? 순자가 젓가락을 든 채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해외여행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정말 없어요.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가요? 그런데 순자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혹시 그때 다쳤다고 했잖아? 병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 했다고. 네, 그랬죠? 어떤 아르바이트였어? 순자가 잠깐 망설였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대답했을 텐데 말이죠. 그냥 청소 일이나 그런 거요. 어디서? 여러 군데요. 기억도 잘 안 나요. 순자는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설거지 할게요. 혼자 남은 저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점심 후에 순자가 또 나간다고 했어요. 또 부녀의 활동이야? 아니요, 이번에는 병원에 가려고요. 요즘 어깨가 좀 아파서요. 같이 갈까? 아니에요. 간단한 검사만 받을 거예요. 순자가 나간 후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킬링필드가 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도서관에서 베트남 전쟁 관련 책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킬링필드는 베트남이 아니라 캄보디아와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학살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왜 순자의 메모에 이런 단어가 적혀 있는 걸까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그 시기에 한국에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 일대에 특수부대를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설마 순자가 그런 일에 관련되어 있었나? 믿기 어려웠지만 점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리야, 삼촌이야. 삼촌, 무슨 일이세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킬링필드라는 게 뭔지 아니? 전화 너머로 해리가 잠깐 침묵했어요. 삼촌,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뉴스에서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캄보디아 대학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970년대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냥 궁금해서. 우리나라도 그때 관련이 있었나? 네, 베트남 전쟁 때 특수부대를 파견했었죠. 일부는 캄보디아 쪽 임무도 수행했다고 들었어요. 특수부대요? 네, 정찰이나 정보 수집 같은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삼촌,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냥 역사에 관심이 생겨서.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순자가 정말 그런 임무에 참여했던 걸까요? 저녁에 순자가 돌아왔을 때 병원 얘기를 물어봤어요.
어깨는 어때? 괜찮대요. 나이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그런데 순자의 어깨에 새로운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뭐 맞았어? 주사요? 소염제 주사 맞았어요. 하지만 반창고의 위치가 이상했어요. 주사 맞을 곳이 아니라 마치 상처를 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과거에 뭔가 숨기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자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숨길 게 뭐 있어요? 그럼 왜 자꾸 이상하게 행동해? 휴대폰도 안 보여주고 늦게 들어오고. 그건 그냥. 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뭔가 변명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부녀회에서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당신 생일 때문에. 내 생일? 네, 그래서 비밀로 하는 거예요. 제 생일은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준비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2달이나 남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큰 파티로 하려고 해서요. 순자의 설명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제가 순자의 가방을 슬쩍 봤어요. 평소에는 이런 짓을 안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 병원 영수증이 있었는데 정형외과가 아니라 성형외과였어요. 그것도 상처 치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상처 치료? 어깨가 아프다고 했으면서 점점 더 의문이 커져 갔어요. 순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순자를 보니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순자야, 우리 결혼할 때 너 본명이 뭐라고 했지? 박순자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요? 혹시 다른 이름을 쓴 적은 없어? 순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다른 이름요? 왜 다른 이름을 써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예명이나 별명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평생 박순자로만 살았어요.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긴장감이 있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우리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길 건너편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차였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지나갈 때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뭔가 이상한데? 집에 들어가서 순자에게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집 앞에 낯선 차가 있던데? 낯선 차요? 순자가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순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어떤 차요? 검은 승용차. 사람도 타고 있는 것 같던데? 순자가 커튼을 살짝 열고 조심스럽게 밖을 보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런 일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말이죠. 별거 아닐 거예요. 누가 잠깐 차 세운 거겠죠? 그런데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긴장감이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순자는 계속 창문 쪽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순자야, 뭐가 그렇게 신경 쓰여? 아니에요. 그냥 차 소리가 시끄러워서요. 하지만 밖은 조용했어요. 특별히 시끄러운 소리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그 차가 있었어요. 위치만 조금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 집을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네, 그 차. 순자가 창문을 보더니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이상하네요. 왜 계속 있을까요? 한번 가서 물어볼까? 아니에요. 괜히 트러블 생길 수도 있어요. 순자가 급하게 말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래, 가서 물어봐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순자가 부녀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평소와 다르게 걸었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가끔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순자가 한 상가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부녀의 활동을 하러 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순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저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어디로 간 건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한참을 찾아봤지만 순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검은 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걸 봤어요. 우리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게 맞네. 저녁에 순자가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부녀의 활동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오늘은 회의만 했어요. 어디서 했는데? 순자가 잠깐 망설였어요. 동사무소에서요. 동사무소? 평소에는 마을회관에서 하지 않았나? 아, 오늘은 동사무소 대회의실을 빌렸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동사무소에는 대회의실이 없어요. 작은 회의실 하나뿐입니다. 순자야, 솔직히 말해. 오늘 정말 어디 갔던 거야? 순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부녀회 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자꾸 거짓말을 해? 동사무소에 대회의실은 없어.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그냥 회의실이었어요. 순자야,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가 깜짝 놀라더니 몸을 굳혔습니다. 누가 올 시간이 아닌데. 저는 문을 열어봤어요. 밖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순자 씨 계신가요? 중년 남자였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군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오래된 지인입니다. 잠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뒤에서 순자가 다가오더니 남자들을 보고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당신들이 왜 여기에? 오랜만이네, 진이야. 남자가 순자를 진이라고 불렀어요. 금고에서 봤던 박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 들어와서 얘기하자. 순자가 남자들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저는 완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남자들이 순자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아? 찾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평범하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남자들과 순자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한 남자가 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제 남편이에요. 남편? 진이가 결혼했다고? 남자들이 놀란표를 지었어요. 마치 순자가 결혼한 걸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에 했어요. 40년?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1978년이었죠? 숫자를 들으니 금고에서 본 메모의 날짜와 일치했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인사만 하고 갈게. 내일 다시 올게. 오지 마세요. 이제 그런 일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상관없다고? 그게 가능할까? 남자들이 나가면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부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문이 닫힌 후 저는 순자를 봤어요.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저 사람들이 누구야? 왜 너를 진이라고 불렀어? 순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뭘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제 과거를 정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순자의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래된 빚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빚? 40년 전 빚을 지금 와서 찾는다고?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순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자꾸 뒤척이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순자야. 네,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냥, 어머니 좀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다뇨? 뭐가요? 민수는 38살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바쁜 생활 때문에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가끔 안부 전화를 하죠. 요즘 자꾸 늦게 들어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 아버지, 혹시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신경이 과민해진 거 아니에요? 신경이 과민하다고? 퇴직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거죠. 민수는 제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있다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데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금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낯선 남자들 얘기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야. 아버지, 어머니는 40년 넘게 한결같으신 분이잖아요. 갑자기 변할 리가 없어요. 딸 은영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너무 심심하신 거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라도 하세요. 취미 생활 얘기가 아니야. 정말 어머니가 이상해. 어머니가 이상하다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처럼 착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은 모두 제 얘기를 시큰둥하게 들었어요. 나이 든 아버지의 괜한 의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해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삼촌, 어떻게 지내세요? 해리야.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산모는 안 계세요? 응, 또 부녀회 활동 간다고 나갔어? 해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삼촌, 최근에 집 주변에서 수상한 일은 없으셨어요? 수상한 일? 며칠 전에 여쭤봤잖아요. 혹시 그 후에 뭔가 있었나 해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해리에게 얘기해야 할지 말지. 사실, 낯선 남자들이 왔었어? 낯선 남자들이요? 해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중년 남자 둘이었는데 순자를 찾아왔어? 그런데 순자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고. 다른 이름이요? 진이라고 했어? 그리고 40년 만에 만난다고 하던데? 해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특징은 없었나요? 뭔가 군인 출신 같은 느낌이었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그랬어? 산모는 뭐라고 하셨어요? 오래된 빚 때문이라고 하던데 말이 안 되잖아. 40년 전 빚을 지금 와서 찾는다는 게.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촌, 혹시 산모에게 평소에 몰랐던 다른 모습을 발견한 적 있으세요? 다른 모습? 예를 들어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 같은 거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순자에게서 이상하다고 느꼈던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끔 몸놀림이 이상할 때가 있어? 몸놀림이요? 뭔가 너무 빠르고 정확해.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도 있고. 해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삼촌,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또 그런 사람들이 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조사한다고? 네, 삼촌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거든요. 해리가 가고 나서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경찰인 해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녁에 순자가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자야, 혹시 과거에 정부 기관에서 일한 적 있어? 순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부 기관이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궁금해서. 어제 온 사람들이 뭔가 그런 분위기였거든. 아니에요. 저는 평범한 주부로만 살았어요. 하지만 순자의 부인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럼 진이라는 이름은 뭐야? 어릴 때 쓰던 별명이에요. 별명을 그렇게 정식으로 부르나? 순자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뭔가 변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그만 솔직하게 말해줘. 나는 내 남편이잖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큰 고민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잠든 후 저는 해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조사 결과 알려줘. 정말 걱정된다. 얼마 후 해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내일 오후에 찾아뵐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순자도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의 숨소리였습니다. 순자야, 잠 안 와? 대답이 없었어요. 자는 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이렇게 서로 숨기고 의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날 오후 순자가 마트에 간다고 나갔어요. 저는 집에서 해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왔어요. 해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어요. 뭔가 알아낸 게 있어? 네,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해리가 파일을 펼쳐 보여줬어요. 산모의 과거 기록을 조사해 봤는데 1970년대에 정말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비공식적인 자료들을 보면 박진이라는 이름으로 특수임무에 참여한 기록이 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특수임무라니? 베트남 전쟁 당시 정보 수집 임무요. 그리고 캄보디아 쪽 작전에도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해리가 보여준 자료에는 젊은 순자의 사진도 있었어요. 제가 금고에서 본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야? 90% 확실해요. 그리고 어제 오신 분들도 아마 그때 동료였을 거예요. 그럼 순자가 정말? 네, 산모는 과거의 비밀 요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비밀 요원이었다니? 그런데 삼촌,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아직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과거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노리는 조직이 있거든요. 복수나 입막음을 위해서요. 해리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뭔 소리지? 창문으로 가서 보니 순자가 낯선 남자 3명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어제 왔던 두 남자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저분들이 누구죠? 모르겠어? 어제 온 사람들과는 달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남자가 순자에게 달려들었는데 순자가 순식간에 그 남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순자의 움직임은 정말 빨랐어요. 마치 무술 영화에서나 볼 법한 동작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순자에게 달려들었지만 순자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하나씩 차례로 제압하더니 마지막 남자의 팔을 꺾어버렸습니다. 산모가 저런 걸 할 수 있다고요? 해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남자들이 쓰러진 후 순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의 평범한 주부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순자가 들어왔어요. 여보, 혜리는 왜 와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똑같았어요. 방금 전 남자들을 제압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방금 밖에서 뭐 했어? 밖에서요? 그냥 마트 갔다 온 건데요. 남자들과 싸우는 거 봤어? 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싸웠다뇨? 정말 봤다고. 3명을 혼자서 다 넘어뜨리던데. 순자가 잠깐 말없이 서 있더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순자야, 대체 너는 누구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야? 순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혜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산모,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촌도 알 권리가 있으시고요. 순자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더니 입을 열었어요. 정말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뭘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제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970년대에 정부의 특수임무를 수행했어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특수임무, 정보 수집이나 제거 작업 같은 것들을요. 제거 작업? 저는 순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순자의 고백에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1978년에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은퇴했어요. 그리고 평범한 주부로 살기로 했고요. 그래서 나와 결혼한 거야?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하지만 과거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40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과거는 완전히 묻어두려고 했고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나타난 거야? 모르겠어요. 아마 과거 일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혜리가 말했어요. 산모, 방금 전 남자들은 누구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제 온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혹시 적대적인 조직일 수도 있겠네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전직 암살자라니? 순자야, 정말 사람을 죽였던 거야? 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런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정말 평범한 주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도 다 잊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방금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봐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자동으로. 순자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무서워졌어요.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죠. 혜리가 말했어요. 삼촌, 당분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순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순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 누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순자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혜리가 일찍 찾아왔어요. 삼촌, 밤새 조사를 더 해봤는데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혜리가 새로운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뭘 발견했는데? 산모가 과거에 활동했던 조직에 대한 정보예요. 순자도 거실로 나와서 혜리의 얘기를 들었어요. 1970년대에 킬링필드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한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킬링필드?
저는 금고에서 봤던 메모를 떠올렸어요. 네, 베트남 전쟁 당시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부대였어요. 산모도 그 구성원 중 한 명이었고요. 해리가 보여준 자료에는 순자의 과거 활동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직의 존재가 최근에 언론에 알려질 뻔했다는 거예요. 언론에? 네, 과거 진실 규명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들이 위험해진 거예요. 순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고 있었어요. 그럼 어제 온 사람들도 그것 때문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입막음을 하려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호하려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해리가 순자를 향해 물었어요. 산모,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은퇴한 후로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산모의 위치를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누군가 정보를 흘렸을 거예요. 해리가 파일을 더 뒤적이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산모, 이 사람 기억나세요? 사진 속에는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과거 킬링필드의 리더였던 사람이에요. 코드네임 코브라라고 했고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코브라가 저를 찾아왔다고요? 네, 아마 과거 동료들을 규합하려는 것 같아요. 무슨 목적으로요? 언론 조사를 막거나 아니면 진실을 폭로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해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산모, 이 사안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당시에 했던 일들이 모두 드러나겠죠? 그럼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비록 국가명령이었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불법 행위죠. 저는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해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삼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모가 자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수? 네, 진실을 먼저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요? 과거에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이요. 모두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요. 해리야, 잠깐만. 제가 해리를 말렸어요. 순자는 4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잖아. 이제 와서 과거 일로 문제를 삼는 게 맞나? 삼촌, 법은 법이에요.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면책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순자를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해리와 제가 의견이 엇갈렸어요. 삼촌, 저는 경찰이에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법이 우선이에요. 법이 우선이라고? 가족보다도? 네, 그래야 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해리 말이 맞아요, 여보. 순자야, 무슨 소리야?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었어요.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정말 자수할 거야?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현명한 판단이세요, 산모.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다른 동료들은 보호해줘야 해요. 저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기로요. 해리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제가 직접 설명할 기회를 줘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순자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이런 일로 고생시켜서. 순자야.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순자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혜리야, 정말 순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지? 최선을 다할게요, 삼촌. 그날 오후 혜리는 순자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녁 때 혜리가 혼자 돌아왔어요. 순자는 어디 있어? 일단 조사를 받고 있어요.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며칠? 네, 과거 기록을 확인하고 진술을 받는데 시간이 필요해서요. 저는 갑자기 무력감이 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혜리야, 내가 순자를 믿고 살아온 세월이 헛된 거였을까? 그렇지 않아요, 삼촌. 산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만 과거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나한테는 거짓말을 했잖아. 삼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산모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혜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흘 후 혜리가 순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순자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순자와 함께 낯익은 남자 2명이 따라왔어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또? 혜리가 설명했어요. 삼촌, 이분들이 산모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다는 거야? 한 남자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이철수? 과거에 진이와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다른 남자도 인사했어요. 저는 박민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옛 동료고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순자를 찾아온 거예요? 이철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과거 우리 조직을 해체하려는 세력이 있거든요. 해체하려는 세력? 네, 우리를 모두 제거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이를 보호하려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박민호가 덧붙였어요. 처음에는 진이가 납치된 줄 알았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 네, 저희를 노리는 적대 세력들이요. 순자가 말했어요. 여보, 이분들은 저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도우려던 거였어요. 그럼 며칠 전에 싸운 사람들은 누구였어? 이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분들이 바로 우리를 노리던 사람들이에요. 과거 우리가 수행했던 임무 때문에 원한을 가진 조직이죠. 원한? 저희가 제거했던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복수를 위해 우리를 찾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지금은 안전한 거예요? 박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혜리가 말했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해요. 무슨 대책? 이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에게 마지막 제안이 있어요. 마지막 제안? 과거 우리가 숨겨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회수해서 적들에게 거래를 제안하려고 해요. 증거들? 순자가 설명했어요. 과거 임무 수행 중에 발견한 적들의 불법 증거들이에요. 그것들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우리를 그만 쫓으라고 협상하려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박민호가 답했어요. 가능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쫓겨다니며 살아야 하거든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럼 위험한 일이겠네요? 네, 위험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해해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불안하게 살아야 해요. 순자야,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해줘요. 이철수와 박민호를 보니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어요. 50년 전에는 젊은 요원들이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들도 가족이 있으시죠?
이철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혼자 살아요. 이런 과거 때문에 가족을 꾸리기 어려웠거든요. 박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혼자예요. 과거를 숨기고 사는 게 힘들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웠어요. 순자가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저만 행복하게 살았네요. 아니에요, 진이. 당신이 행복한 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위로? 네, 우리 중에 적어도 한 명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저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순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 그 일을 시작할 건가요? 이철수가 답했어요. 내일부터요. 늦으면 늦을수록 위험해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삼촌, 너무 위험해요. 해리가 말렸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순자 혼자 위험한 일을 하게 둘 수는 없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위험하면 어때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이철수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남편을 둔 진이가 말이에요. 그럼 저도 함께 하겠어요. 해리도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해리야, 너까지 위험할 필요는 없어. 삼촌, 저는 경찰이에요. 이런 일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죠. 박민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경찰이라고요? 네, 강력계 형사입니다. 그럼 우리를 체포하려고? 아니에요. 산모를 도우려고 해요. 이철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더욱 든든하네요. 순자가 모든 사람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50년 전 숨겨둔 증거를 찾아서 적들과 협상하는 것. 위험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우리는 모두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철수가 가져온 오래된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증거들이 숨겨진 곳은 경기도 산속의 한 동굴입니다. 동굴이요? 네, 1978년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숨겨둔 거예요. 박민호가 덧붙였어요. 그 안에는 당시 적 조직의 자금 거래 내역과 불법 무기 거래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있을까요? 순자가 답했어요. 방수 처리를 완벽하게 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해리가 지도를 보며 말했어요. 여기까지 가려면 차로 2시간은 걸리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적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요? 과거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가야 해요. 순자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기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뭘 준비한다는 거야? 순자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금고를 가져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 발견했던 바로 그 금고였습니다. 이 안에 과거에 쓰던 장비들이 있어요. 금고를 열자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무기들과 각종 도구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보관하고 있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이철수와 박민호도 각자 가져온 장비들이 있었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쓸 수 있나요? 박민호가 장비를 점검하며 답했어요. 정기적으로 관리해 왔거든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해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삼촌,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어떨까요?
안 돼요. 순자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삼촌은 이런 일에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이철수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보호할게요. 그래도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정말 함께 가겠어요? 당연하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 보낼 수는 없어. 고마워요. 오전 10시에 우리는 출발했어요. 이철수가 운전하고 나머지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순자가 과거 얘기를 해줬어요. 1975년에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네, 22살이었는데 갑자기 외국 가서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니까. 그럼 왜 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국가에서 선발됐거든요. 박민호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그랬어요. 자원에서 한 게 아니라 선발된 거였죠? 힘들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죠? 특히 첫 번째 임무 때는 정말 끔찍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했어요? 해야 했어요.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었거든요. 이철수가 룸미러로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일들이 모두 나쁜 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일들이었거든요.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기도 했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죄책감은 평생 따라다녔어요. 1시간 정도 가다가 휴게소에 들렀어요. 잠깐 쉬면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혹시 따라오는 차 있나요? 박민호가 주변을 살피며 답했어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해리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주차장에 수상한 차들이 있어요. 수상한 차들? 네,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엔진을 끄지 않고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이철수와 박민호가 긴장했어요. 벌써 들켰나 보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계속 가야 해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시 차에 타서 출발했는데 정말로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었어요. 저 차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순자가 뒤를 보며 말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계획대로 진행하죠. 계획이 뭔가요? 이철수가 설명했어요. 목적지 근처에서 차를 바꿔 타고 우회로로 갈 거예요. 차를 바꿔 타요? 네, 미리 준비해둔 다른 차가 있어요. 산길로 들어서자 따라오던 차들과의 거리가 벌어졌어요. 여기서 차를 바꿔 탑시다. 숲속에 숨겨둔 다른 차가 있었어요. 오래된 지프였지만 산길을 다니기에는 적합해 보였습니다. 이 차는 언제 준비한 거예요? 박민호가 답했어요. 몇 년 전부터 준비해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새 차로 갈아타고 한참을 더 가니 깊은 산속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데요? 1시간 정도요. 산길을 걸어가면서 순자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이렇게 함께 해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는 부부잖아. 해리도 옆에서 말했어요. 삼촌, 정말 멋있어요. 뭐가 멋있다는 거야? 산모를 위해 이렇게 나서시는 모습이요. 한참을 걸어가니 동굴 입구가 보였어요. 저기가 목적지예요. 그런데 동굴 앞에 누군가 있었어요. 저기 사람이 있네요. 이철수가 망원경으로 확인했어요. 적들이에요. 역시 먼저 와 있었네요. 어떻게 하죠? 계획 B로 가야겠어요. 계획 B가 뭔가요? 순자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면 돌파예요. 동굴 앞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적들은 3명이었고 동굴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철수가 작전을 설명했어요.
저와 민호가 좌우에서 접근해서 주의를 끌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니와 해리는 정면에서 동굴로 들어가세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저씨는 뒤에서 대기하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하지만 저는 그냥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가족이니까.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작전이 시작됐어요. 이철수와 박민호가 양쪽으로 흩어져서 적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저기 누가 있다. 적들이 소란스러워하는 사이 우리는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 안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안쪽으로 들어가니 여러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죠? 순자가 기억을 더듬어 길을 찾았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해요. 한참을 들어가니 넓은 공간이 나왔어요. 그리고 벽 한쪽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에요. 순자가 가리킨 곳에는 방수 포장이 된 상자가 있었어요. 정말 있네요. 상자를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50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들이에요. 해리가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정말 대단한 자료들이네요. 이걸로 충분히 협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동굴 입구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적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른 출구를 찾아야 했어요. 순자가 앞장서서 다른 길로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와요. 50년 전 기억을 되살려 비밀 통로를 찾았습니다. 여기 다른 출구가 있어요. 좁은 통로를 기어서 나가니 동굴 뒤편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와 보니 이철수와 박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사히 나오셨네요. 증거는 찾았어요? 순자가 상자를 보여줬어요. 다 있어요. 그럼 이제 협상을 시작하죠. 박민호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우리가 원하던 걸 찾았어요. 잠깐의 통화 후 협상 장소가 정해졌어요. 내일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협상이 될까요? 이철수가 답했어요. 될 거예요.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 40년 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해리도 기뻐했어요. 산모 정말 잘하셨어요. 해리도 고마워. 도와줘서. 가족이니까요. 다음날 서울에서 협상이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렸지만 순자와 해리 그리고 두 할아버지는 협상에 참석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순자의 얼굴이 밝았어요.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요. 정말? 네, 그들도 이 증거들이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제 안전한 거야? 네, 서로 과거는 묻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철수와 박민호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옛날 기분이 났어요. 우리도 이제 진짜 은퇴하는 거죠? 그래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우리 집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어요. 순자의 과거를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순자야,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네,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자. 네, 그럴게요. 해리도 자주 놀러 왔어요. 삼촌, 산모, 이제 정말 평범한 부부 같아요.
평범한 게 최고야. 맞아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한 달 후 우리 일상은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순자는 여전히 부녀회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정말 환경 정화 활동이었어요. 오늘은 정말 부녀회 갔다 온 거지? 당연하지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숨길 게 없어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동네 게이트볼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게이트볼 어땠어요? 재밌더라고. 내일도 가려고 해. 좋아요. 취미가 생겨서 다행이에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순자가 부엌에서 겉절이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비법 좀 가르쳐줘. 비법이 뭐 있어요? 그냥 정성껏 하는 거죠. 그래도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순자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글쎄요. 혹시 제 손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특별한 기술? 과거에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웠잖아요. 그 중에 요리 기술도 있었거든요. 정말? 네, 잠입할 때 현지 음식을 만들어야 했어요. 순자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말했어요. 그럼 겉절이도 그때 배운 거야? 아니에요. 이건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죠. 우리는 서로 웃었어요. 이제는 과거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순자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저를 받아주셔서요. 이런 과거가 있는데도. 순자야,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그래도 뭐야? 40년 동안 최고의 아내였잖아.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앞으로도 최고의 아내가 될게요. 당연하지. 오후에 해리가 연인과 함께 놀러 왔어요. 삼촌, 산모 안녕하세요. 해리야. 이분은 누구야? 제 남자친구 준호예요. 준호는 29으로 회사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해리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좋은 얘기만 들었겠지? 네, 정말 멋진 분들이라고 했어요. 준호는 특히 순자를 신기해 했어요. 산모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면서요? 별거 아니에요. 순자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해리가 말하기로는 액션 영화에 나올 법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그런 건 이제 옛날 일이에요. 해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산모, 준호한테 시범 좀 보여주세요. 시범? 네, 그냥 간단한 동작 정도요. 순자가 잠깐 망설이더니 일어났어요. 뭘 보여드릴까요? 그냥 빠른 동작 같은 거요. 순자가 갑자기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준호의 어깨를 살짝 터치했어요. 준호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언제? 지금 산모님이 당신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어깨를 터치한 거예요. 해리가 설명해 주니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 못해요. 순자가 웃으며 앉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준호가 물었어요. 삼촌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뭘? 산모님의 과거 말이에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생각해 보니 그게 뭐 중요한가 싶더라고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네, 40년 동안 최고의 아내였는데 과거가 뭐 대수겠어요.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사실 좀 자랑스럽기도 해요. 자랑스럽다고요? 네,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까요. 해리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삼촌, 정말 멋있어요. 뭐가 멋있어? 그런 마음가짐이요. 저도 나중에 그런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옆에서 쓸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안 되나요? 당신도 노력하면 되죠. 모두들 웃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혜리와 준호가 돌아간 후 저와 순자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제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어서 더 좋아요. 맞아. 서로 솔직한 게 제일 좋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동네 풍경이었습니다. 순자야, 앞으로 뭘 하고 싶어? 뭘 하고 싶냐고요? 응,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순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이대로? 네, 당신과 함께 평범하게요. 평범한 게 제일 좋지. 맞아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구나. 서로의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었고, 그걸 알게 된 후에도 사랑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순자야, 잘 자. 네, 잘 자요. 내일도 겉절이 좀 담가줘. 당연하죠. 그게 제 무기니까요. 순자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무기? 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무기요. 우리는 웃으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순자가 새로 담근 겉절이를 내놓았어요. 오늘 것은 어때요? 한 입 먹어보니 역시 기가 막혔어요. 최고야. 정말 최고의 무기네. 그죠? 이게 바로 제가 가진 진짜 특기예요. 과거의 그 모든 기술보다 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기술이 제일 중요해요. 순자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이철수와 박민호였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두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앉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철수가 답했어요.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날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민호도 밝은 표정이었어요. 사실 저희 둘이 결정한 게 있어요. 뭘 결정했는데요? 같이 살기로 했어요. 같이 살다니요? 네,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요. 그래서 작은 집을 얻어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었어요. 잘하셨어요. 서로 의지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가끔 지니 집에도 놀러 올게요. 언제든지 오세요. 순자가 새로 담근 겉절이를 내놓았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두 할아버지가 한 입씩 먹어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이게 바로 지니의 비밀 무기였구나. 비밀 무기? 과거에 현지에서 요리할 때도 이런 솜씨였어요.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랬나요? 순자가 부끄러워했어요. 그때는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사랑을 위한 기술이 됐네요. 이철수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얘기네요. 그날 오후 두 할아버지가 돌아간 후 저와 순자는 동네 산책을 했어요. 여보, 정말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게. 이제 진짜 평범한 부부가 된 거네. 평범한 부부가 제일 좋아요. 나도 그래. 공원에서 다른 부부들을 보며 걸었어요. 모두들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희도 저런 모습이죠? 그럼 완전히 평범한 노부부지? 좋아요. 평범한 게 최고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는 순자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죠. 순자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순자가 마지막으로 금고를 열었어요. 이제 이걸 정리해야겠어요. 정리한다고? 네,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순자가 과거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서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거네. 네, 정말 끝이에요. 마지막에 순자가 새로운 것을 금고에 넣었어요.
뭘 넣는 거야? 우리 결혼 사진이요. 결혼 사진? 네, 이제는 이게 제일 소중한 거니까요. 순자가 40년 전 결혼 사진을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이제 이 금고에는 사랑만 들어 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순자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나를 선택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40년 전 결혼할 때보다 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순자가 또 겉절이를 담그고 있었어요. 오늘도 담그네? 네, 이게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최고의 선물? 네, 사랑이 담긴 음식이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특별한 맛이었어요. 40년 동안 먹어온 맛이지만 오늘따라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맛있어? 당연하죠. 이건 비밀 요원 박진이가 아니라 아내 박순자가 만든 거니까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줄 거지? 물론이죠. 평생요. 약속? 약속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정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평범한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순자가 겉절이를 담그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바로 제가 가진 최고의 무기예요. 정말 그랬어요. 사랑이 담긴 손맛이야말로 순자가 가진 진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기에 완전히 무장해제 당한 남자였고요. 하지만 그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패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